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병기입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다들 상당히 꺼려 하시더라고요. 꺼려 하시는데 뭐 꺼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남북 경협주 있죠. 그것도 옛날에 그 정치 테마주였어요.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분열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남북 경협주도 하나 이제 정책으로 이제 자리매김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는 우리가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제 현재의 권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미래의 권력이거든요. 미래의 권력. 현재의 권력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고, 문재인 정부주는 이미 인맥주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주. 정책주가 인맥주는 이미 이제 소멸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정책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집권 후반기 아니에요. 이제 한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고점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들어가는 것은 좀 상당히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래 권력을 이제 보고 들어가시는 건데, 자, 미래 권력. 미래 권력에도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인맥주하고 정책주가 있겠죠. 제가 만약에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했을 때 김병현이가, 그래서 저하고 아는 이제 기업이 있으면, 야, 저 기업은 좀 저 정치인한테 김병현 차기 대권 후보한테 뭔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 기대감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다는 그런 논리인데,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이 얘기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뭐 꼭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맥주를 매수를 하시더라도 실적을 보시고, 실적과 수급이 따라준다면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면 인맥주도 무조건 나쁘다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는 마찬가지죠. 야, 저 김연경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정책을 쓸까?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정책 중에서 일자리 아니에요? 야, 일자리. 야, 김영현 대표가 대통령 됐을 때, 야, 일자리가 정책적으로 나올 것이다. 뭐, 저출산 관련주가 나오지 않겠냐. 혹은 또 뭐, 남북경협주가 또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냐. 이런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정치 테마주가, 몇몇, 뭐, 패널 분들이 완전 이제 재료가 이제 소멸됐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재료 소멸이 아니에요. 이 정책 테마주라는 것은 우리가 총선 테마가 아닙니다. 총선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선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선이 언제입니까? 2022년 3월 9일 아마 수요일일 거예요.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번에 사실은 어떤 이 총선 또 테마로서의 어떤 역할도 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이슈가 정치 테마주를 완전히 다 삼켜버렸습니다. 뭐 코로나 관련주 이외에는 뭐 다 거의 뭐 종목들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총선 4.15 이전에 한번 1차 파동이 대선 섹터가 좀 크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바로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오지 않은 것이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나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대선 섹터라는 것은 보통 2년 전부터, 대선일로부터 해서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1년 전에 끝이 나더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22년 3월 9일이니까 2년을 빼버리면 2020년 3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시작점이죠. 그지? 지금 4월 달이니까 지금 시작점이고, 끝나는 지점이 인맥주가 끝나는 지점이 언제쯤 되는가 하면 2021년 3월 정도가 되거든요. 3월. 그래서 지금은 딱 적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하실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가지를 잘 살펴보고 현재의 권력이 아니고 미래의 권력을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 테마주도 인맥주가 있고 이제 그 정책주가 있는데 인맥주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실적을 좀 보고 하시고 수급이 붙으면 한번 해볼 만하다.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정치 테마주는 절대 소멸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총선 테마가 아니고 대선 섹터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멸된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머리에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요거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많은 업종들이 이제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낙폭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은 이제 거의 다 선반영이 됐다.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올랐다. 특히 이제 거래소보다는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V자형으로 급락을 하면서 V자형으로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외바닥에서 이제 61선을 뚫었습니다. 61선 보통 외바닥에서 61선을 돌파하면은 대개 241선을 뚫고 241선에서 한 10 내지 한 15%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술적인 이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면은 이제부터는 실물 경제에 좀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낙폭 가대에 의해서 이렇게 V자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의외로 수익이 크게 좀 날 수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좀 만만치 않을 거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지표, 경제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1분기 경제 성장률. 이것이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1월 아마 26일쯤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업들의 어떤 그다음에 실적 이제 펀더멘탈이죠.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 1분기에 대한 실적,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왔을 때 발표가 되었을 때 아마 주가는 악영향으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1870포인트대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한 1700포인트 전후까지는 한 번 정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가지 않을까 쌍바닥 내지 다중바닥 다만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쌍바닥 내지 다중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정치 테마주에 미친 영향 요거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V자형으로 빠질 때 같이 정치 테마주도 V자형으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올라갈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다른 업종에 비해 가지고.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높다는 얘기죠. 다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슈가 정치 테마 이슈를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업종 종목보다 빠른 회복을 했다는 점. 오늘도 보면 상당히 주요 종목들 상당히 좀 강했지 않습니까? 뭐 남선알륨이라든지 뭐 범양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서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남아통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 일정에 따라서 서서히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권 탈피.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주요 몇 종목들이 이제 그러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라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큰 수익이라는 거는 제가 뭐 100%도 될 수도 있고 200도 될 수도 있고 400도 될 수도 있고 500도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300에서 50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 테마주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대선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이제 정치 섹터입니다. 우리가 대선이라는 거는 대선이 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2022년 3월 9일이죠. 3월 9일이라는 이 주제, 소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섹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총선 전후로 해서 대선 섹터가 좀 1차 파동이 좀 크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이슈가 정치 테마주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슈만 아니면은 사실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선 전후에 왜 큰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사실은 이 종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로라는 거는 사실 정치 1번지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1번지. 왜 정치 1번지입니까? 그동안 다수의 어떤 대통령들이 종로를 거쳐갔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 그다음에 윤보선 전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결과가 한교안 대 이낙연 붙어가지고 결국 이낙연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낙연 당선자 이제 불러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종로에서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당선이 됨으로써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굳혔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많은 대통령들이 종로를 거쳐갔잖아요. 그럼 이낙연이 당선인이 종로에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되겠죠. 이낙연 당선인은. 그러면 이낙연하고 관련된 인맥이라든지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정치 테마주의 장점은 도대체 뭐냐? 저는 시간의 불확실성이 적다. 낮음이라고 했는데 적다가 맞지 않겠습니까? 적다. 왜? 시간의 불확실성이 뭔가 하면 무조건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정확하게 수요일입니다. 무조건 열리게 돼 있어요. 그죠? 이번에도 아마 총선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니 그런 말이 많습니다만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3월 9일 날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의 불확실성이 매우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론조사 결과 있잖아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면 여론조사 결과 1위가 누구냐? 4월 8일 이전, 지금 4월 8일 이전까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1위 보면은 대다수 여론조사 기관 수십 군데가 나옵니다만은 대다수 보면 이낙연 당선이에요. 당선이에요. 저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대장주만 무조건 패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위 종목만 부지런히 패면 됩니다. 1위. 이낙연과 관련된 종목을 관심을 갖고 종목을 추려서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라든지 실적도 보시는 거죠.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 실적 이런 건 무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테마주라는 것이 사실 보면 실적하고 별 관계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 이 관련주도 보시면은 실적하고 관련은 없는 종목도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관련주 보시면은 처음에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진단 키트, 그다음에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진단 키트 중에서는 수젠텍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젠이 있었잖아요. 그럼 수젠텍이냐 시젠이냐? 실적 면에서 보면 이게 당연히 시젠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적이 좋은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 등록 시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를 보고 후보자 등록 시점도 있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저는 과연 이낙연 당선인이 여기서 당대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잘 살펴봐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지수, 실적 무관. 근데 여기에서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문점을 많이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 대표, 도대체 지수의 영향, 당신이 지수에 영향이 없다 그랬는데 왜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냐, 이번에는. 그거는 워낙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대선 일자가 가까워지면 지수와 경기와 실적과 무관하게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대선 섹터를 4번을 운영을 해봤는데 4번 다 거의 다 경기 지수 실적 무관한데, 다만 실적은 조금 그래도 좋은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맥주, 정치 테마주의 종류. 자, 인맥주가 있고요, 정책주가 있는데, 먼저 인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인, 지연, 혈연 이런 거죠. 이쪽으로 이제 얽혀져 있는 종목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특히 직계 행제 관련 종목 중에서 크게 움직이는 경우 수가 많습니다. 옛날에 보성파워텍 옛날에 이제 반기문주라 그러죠. 반기문주. 반기문 바로 동생이, 직계 동생이 바로 이제 보성파워텍의 부회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성파워텍이 바닥권에서 한 150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집권 시 인맥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가정하에 인맥주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보성파워텍 나왔죠? 보성파워텍 보시면은 주식을 하려면은요, 여러분들 주식해서 투자를 벌려면, 단기간에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 역시 이런 테마주를 해야 돼요. 보시면은 바닥 가격이 1,000원대예요. 1,000원대에서 14,000원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은 13배 정도 올랐거든요. 13배. 딱 한 1년 정도 투자해서. 단 조건이 있어요. 단기 투자가 아니고, 장기 투자해갖고 약 한 1,300%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지도 마찬가지죠. 이지도 보시면은, 바닥권이 이제, 저 앞에는 좀 잘 보이진 않습니다. 10,000원에서 약 한 80,000원 정도 갔거든요. 8배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자, 정치 테마주 종류 중에서, 또 정책주라는 게 있죠. 정책주는 인맥주에 비해서 조금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주 같은 경우는 경선 이후, 각 당의 경선 언제쯤 시작되는가 하면 보통 대선일부터 한 8개월 전쯤 시작이 되거든요. 아직 좀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정책주는 아직 천천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매수를 하시면 오히려 바닥권이에요. 특히 저는 정책주 중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일자리주입니다. 일자리주하고 저출산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후보가 나오든 간에 일자리주하고 저출산, 요거는 분명히 정책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6대 때는 보시면 정책주로 행정수도 테마 이전주가 나왔고요. 17대 때는 대우나 사업 수혜주가 나왔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하공영이라든지 특수건설, 그 다음에 녹색 성장 관련한 수혜주도 있었고요. 삼천리 자전거, 저출산 관련주는 메디앙스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19대 때는 정책주 형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만들어질.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이때는 없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하공영도 마찬가지죠. 이하공영도 보시면은 1,000원 하던 것이 거의 1년 만에 얼마 올랐습니까? 2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2500원, 2,500% 올라갔습니다.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이네. 특수건설도 마찬가지예요. 특수건설도 약 2,000원대에서 약 40,000원까지 약 한 1,500%. 약 1년에 걸쳐서 한 1,500%.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죠. 삼천리 자전거도 보시면은 요거는 한 7, 8개월 걸렸네요. 7, 8개월 만에
5천 원대 하던 것이 약 한 2만 8천 원 갔으니까 5, 6에 30, 약 6배, 약 600% 가까이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죠. 아가방 컴퍼니는 약 1년에 걸쳐 가지고 2천 원짜리가 얼마 갔습니까? 2만 4천 원. 약 한 10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1000%.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님 최근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인맥주라는 건데, 인맥주. 이낙연 당선인과 관련한 인맥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한 13개월 만에 1,000원짜리가 8,000원 가까이 갔습니다. 800%. 800%.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 예를 이제 들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인맥주, 직계, 가족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남성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오른 이유는 동생하고 관련돼가 있죠. 여기 이제 고문으로 있다는 점, 이것이 이제 부각이 돼서 가장 대장주로서 크게 올라갔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정책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자리주라든지 저출산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600억 전후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인맥주는 다 말씀드렸다시피 지수하고 실적하고 좀 무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실적이 따라주는 그런 종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